뜨겁다. 나무도 시들, 우리도 시들시들하다. 그때 뻐꾹뻐꾹 뻐꾸기 소리가 들렸다. 노래 소리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훅 바람이 세게 불었다. 폭풍이 오려나 보다. 안녕하세요. 책방 라이브로 다시 뵙게 된 첼리스트 홍진호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가님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뉴욕타임스 우수그림책 선정 2021 라가치상 보스턴 글로브 혼보 명예상 수상 작가이신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작가님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이 특별한 갤러리에서 책방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뜨거운 여름 더위가 한 김씩은 여름밤에 들려드리는 음악과 함께 그림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림과 함께하는 라이브 이수지 작가님과 함께할 시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 비발디 사계 여름 1, 2, 3악장 음악과 또 여름날 정말 흠뻑 빠져들어서 놀던 그 물놀이와 이 두 가지 세계를 오가면서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이 그림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책을 좋아해서 오디오북 녹음도 했었고 또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호의 책방이라는 제 이름을 따서 만든 라이브 콘서트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는 6월 달에는 하림 선생님이랑 같이 동화책을 이제 했었어요. 그만큼 책에서도 되게 여러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림책은 아직은 좀 생경해서 이번 기회에 이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이수지 선생님의 그림책을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번에 신간 여름이 온다를 보면서는 제가 마치 그림 속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는 것처럼 같이 물풍선을 던지고 노는 듯한 그런 생생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작가님은 이렇게 보통 동화책도 그렇고 글이 함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다른 장르화하는 이런 일에 관심이 원래 많으셨었나요? 네. 그림책이 되게 유연한 장르라 사실 어떤 장르의 다른 예술하고도 잘 만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음악과 그림책을 좀 함께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첼리스트님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클래식 음악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되게 신선한 충격도 받았고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 작가님께서는 어떤 다양한 작업들을 하셨는지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볼까 하는데요. 닉네임 조 작가님 맞나요? 조 작가님 선남선녀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네, 또 이미라님께서는 음악과 함께라니 기대된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이 시간 동안에 작가님께 그동안 궁금했던 점이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특별한 점은 방송 중에 이수지 작가님의 책을 구매하시면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책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저번 방송에도 그랬지만 구매자 전원에게 사인본이 증정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가님의 근황이 궁금하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작가님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네, 저의 근황은 그냥 바빴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말 집과 작업실만 오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신간책 여름이 온다가 출간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알부스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책도 저 어제 봤거든요. 오늘 이제 밖에 나갔다고 하는데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제가 사실 지금 이 전시까지 포함해서 4개의 전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개인전, 그 다음에 저 판교 현대백화점 내에 있는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에서
동료 작가 10명과 함께 바캉스라는 그룹으로 예, 우리 옛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전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세계를 여행하는 우리 그림책이라는 데도 또 제 책이 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멀리 미국에서 글없는 그림책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데이비드 위즈너가 큐레이션을 한 글없는 그림책 전에 이 갤러리에도 지금 소개되어 있는 파도야 놀자 그림이 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작가님 처음 뵙고 질문을 했던 게, 사실 그림책 작가라는 게 저는 좀 생소한 직업이라서 되게 신뢰를 무릅쓰고 여쭤봤던 게,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갤러리에 전시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책을 먼저 내시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건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하시냐고 했더니 되게 이런 경우도 드문 경우라고 하셨죠. 네, 특히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 책 출간과 맞추어 전시도 함께 하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정말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여기 알부스 갤러리는 그림책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갤러리이기 때문에 이 그림책들을 되게 잘 소개해 주시고 있는 갤러리고요. 그래서 이 곳에서 신작을 보여드리면서 또 동시에 그 책에 들어갔던 그림들을 이렇게 원화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여름이 온다라는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놀랐던 것이, 전 되게 작고 이게 얇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그림을 언제 다 그리셨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이 갤러리에 도착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또 한번 놀라고, 뭐 한 전시의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은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저도 책을 받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보통 그림책은 이렇게 16바닥? 그래서 이제 32페이지가 이제 기본이 되는데, 이번 이 그림책은 제가 무모하게도 148페이지짜리 그림책을 만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무모한 일에 일을 실현시켜 주신 비룡서 출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그림책이라는 게 굉장히 압축돼 있고 마치 시와 같죠. 이렇게 그 간결한 그림과 간결한 글과 이것들이 만났을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로 만드는, 그 효과로 불러가는 게 사실 그림책인데, 사실 그림책은 굉장히 반경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림책들이 있고요. 그 스펙트럼의 한 끝에 제 그림책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림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림 하나하나에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담으신 것 같고,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이 작가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또 이제 이따가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 책을 소개할 때 앞에 보시면 비발디 사계의 여름을 듣고 이제 거기서 오는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발디 사계의 여름을 켜놓으면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만큼 이 속에 담긴 되게 다양한 의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서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책에 관련해서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첼리스트인데요. 악기 연주자이다 보니까 이 첫 장에 나오는 오케스트라, 커튼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신나게 물풍선 놀이를 하는 아이들까지 굉장히 이런 구성 자체도 특이하고, 또 이런 콜라주라고 하나요? 색종이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기법도 제가 이전에 작가님께서 쓰신 그림책들을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악장마다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 비발디 사계를 원래 평소에도 좋아하셨었나요? 많이 듣고. 네, 사계는 사실 뭐 정말
가장 많이 알려진 네. 뭐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1위는 항상 맞아요. 사계 아닌가요? 그죠? 가장 대중적인 네. 클래식이. 뭐 통화 연결음에도 많이 맞아요. 쓰이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을 때마다 오는 감흥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계를 생각하면 저희 그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었던 몇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이들이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저희는 시골에 살아서 이제 피아노 배울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피아노 그 배우는 요즘에 앱이 많잖아요. 네, 그 앱을 해서 하나 다운을 받았는데 그 맨 처음이 사계 봄 1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피아노로 6살짜리가 1악장을 어떻게 치지? 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켜보니까 그게 따단딴딴 따라단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해야 될 거는 거기에 맞춰서 도를 치는 거예요. 따단딴 따라라라 이렇게 해서 끝까지 했는데 하나의 곡이 완성이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비록 아이가 치는 거는 도 한 음이지만 자기 귀로 들리는 거는 전체가 완성된 네. 그 아름다운 곡이 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표정을 짓는 걸 보고 이거 너무 괜찮다. 이런 거라면 정말 아이들도 음악 속에 푹 쉽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사계가 워낙에 이제 익숙한 곡이다 보니까 항상 그냥 많이 들었는데 한 번은 저희 이제 집에서 거기도 이제 시골이니까 가능했지만 자동차 안에서 또 한 번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어디 갔다가 와서 차를 이제 주차를 했는데 막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악을 하나 크게 들어볼까 하고서 정말 최대 볼륨으로 비가 떠나가게 틀었는데 그때 이제 밖에서는 막 비가 내리고 차 안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완전히 그 서라운드 시스템에서 사계의 그때 겨울 1악장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때도 음악 속에 한번 쏙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음악에 익숙하니까 제가 한동안은 제가 가서 뭐 CD 하나 걸고 와 그러면 가서 꼭 그거를 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계가 친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들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저도 그렇게 자주 이 음악을 들어도 또 좋고, 특히 여름 3악장을 들으면 뭔가 항상 이렇게 가슴에서 흥분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매번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옮긴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때 바로 책이 되진 않았고, 그냥 그 마음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잘 연결이 되진 않아서 그냥 미완의 프로젝트로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와서 물놀이를 하고 뭐 이런 장면을 보고 저 놀이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 두 가지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만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책의 한 장면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었죠. 네,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 책 속에 작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갤러리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를 다 그린 그림도 있고 이렇게 부분 그림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레이어처럼 쌓여가지고 그림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무수히 많은 그림을 그렸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의 구성 중에 정말 특이한 점이 사실 특이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오케스트라 장면 있잖아요. 이 오케스트라 장면에서 커튼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서 이런 액자 형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마치 공연을 보고 있는 듯한 제가 이렇게 관람을 같이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형식이 작가님의 또 다른 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 책에서도 그런 기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특이한 구성이 있었는데 이런 인상적인 구성을 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흔히 음악은 뭐 시간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해서 끝났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려면 형식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았고 그러려면은
또 게다가 이제 저는 욕심껏 1악장, 2악장, 3악장을 넣고 싶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좀 뭔가 끊어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어떤 캐릭터와 그 다음에 이 밖에서 이걸 만드는 어떤 연주자들이라던가 공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또 하나의 또 다른 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것도 무대가 열리면서 시작이 돼서 끊임없이 관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 책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실은 보는 거잖아요, 네. 독자가. 네. 그러니까 관객이면서 동시에 이 안에 인물이 돼서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책을 덮었을 때는 다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뒤로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냥 책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무대 위에 공연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어요. 보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 그렇죠. 책에 참여하는. 네. 제가 아까 이건 오늘의 책은 아니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이게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액자 형식으로 커튼이 열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네. 저는 약간 쇼킹했어요, 이 장면이. 네. 그 잠깐 정말 짧게 보셨는데 그거를 캐치한 홍진호 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제가 그 예전에 영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네. 제 방에 이렇게 벽난로가 있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낡은 벽난로인데 어느 날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눈을 딱 떠서 벽난로가 보였는데 그게 일종의 이렇게 토이시어터라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 극장처럼 보이는 네네네네. 거예요. 되게 작고 그래서 그 안에 무대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 얘기가 펼쳐지면 좋겠다. 근데 나는 알고 있지만 독자는 끝까지 모르게 했다가 마지막에 줌 아웃 되면서 사실은 이 모든 게 벽난로 안에서 일어난 그냥 일루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책이라는 형식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니까요. 네, 그런 생각에서 했던 거죠. 네. 이수지 작가님 책을 꼭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책마다 반전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반전 찾는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그림책 마미님께서 가장 심혈을 들인 부분이 궁금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 많은 그림 중에 작가님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인 장면이 있을까요?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가 되게 궁금했고, 그런데 이제 뭐 그거를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사실 네.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그래서 뭐 악보라는 형식, 그 다음에 음악이 갖고 있는 형식, 이거를 어떻게 그림책하고 좀 섞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이 악장의 구분에서 맨 처음에 1악장, 2악장, 3악장 하고 구분을 해주면서 밑에 그 템포를 지시해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너무 빠르지 않게. 맞아. 예. 뭐죠? 논 알레그로, 논 트럼프. 예. 거기서는 논 알레그로 몰토였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가요? 전문가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힘드네요. 알레그로 몰타 논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네네. 그래서 그 말을 그림책에 사용하면 네네. 음악이라기보다는 마치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속도를 조절해봐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리듬을 맞추고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음악의 형식을 책으로 빌어오는 그런 것을 어떻게 재밌게 해볼까를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음악의 형식을 책으로.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이 그림책을 접하면서 이수지 선생님 작가님의 완전 팬이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까지 가져왔는데, 이 더스트 커버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책에 보시면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악보 포스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여름에 걸맞게 이렇게 먹구름이 껴있고 막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 물방울 있잖아요. 그 빗방울이 이 오선지 위에 이렇게 닿으면서 음표가 되고 또 하나의 음악이 되고.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아이들은 너무 해맑아요.
너무 멋진 이 그림 작품이 이렇게 책 커버에 숨겨져 있는 게 저는 더 이 책이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막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매번 이렇게 커버에 신경을 쓰시나요? 아, 이번에 좀 많이 신경 썼어요. 신경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히 이 위치에다가 사인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이제 액자를 해서 걸어놓으려고. 저 사실 오늘 처음 사인해봤는데 그 자리가 딱인 것 같습니다. 네, 딱 명당 자리를 내. 이게 아까 뭐 음악을 제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까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어떤 뭐 색감으로 표현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음악의 형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악보의 오선지 자체가 그 선 자체가 너무 예쁘고 5개의 선이 이미 뭔가 그려진 것 같고 이 위에다가 뭐든지 얹어도 다 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베토벤이 직접 악보를 그렸다고 하네요. 네네. 썼다고 하나요? 악보를 그렸다고 하지 않나요? 네. 그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림책하고는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베토벤이 직접 그린 악보를 봤는데 그 베토벤의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네. 약간 신경질적인 악보였나요? 네, 막 화가 났더라고요. 잘 안 되면 막 이렇게 네네.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막 부비기도 하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에서.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악보를 못 읽지만, 그 흔적만으로도 뭔가 전해지는 것 같고, 또 이 여름에서 폭풍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얹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베토벤을 모델 삼아서 이제 저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사실 음악인들이 보면은 뭐라 하실지 모르겠으나 원래 문외한들이 좀 용감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 그림책을 보면서 당연히 이 작가님은 음악을 그냥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음악을 하시는 분이구나 했어요. 당연히.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연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딱 이런 그림책이 나오겠다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처음 뵙자마자 혹시 음악을 하셨었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네. 악보도 못 읽으세요? 진심으로 물어보신 진심으로,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그림책 속에 있는 굉장히 섬세한 음악적인 표현들이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되게 궁금했고 네, 그 음악에서 비발디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너무 아마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저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음악 하는 사람이 그림책을 만나면 딱 이렇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럼 오늘 이후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책을 소개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저 개인 앨범 드렸잖아요. 네. 그 앨범을 들으시면서 한번 그림을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또 한 번 하나요, 여기서? 네. 프로젝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댓글 중에 저도 궁금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엔지님께서 그림 작업하시면서 사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계 추천 앨범이 있을까요? 라는 댓글이 있어요. 네네. 네. 사계가 정말, 엄청 거의. 많잖아요. 그렇죠? 버킷리스트라도 되는 양 정말 엄청나게 많은 버전의 연주들이 있어서 네. 예,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까르미뇰라 그 바이올린을 많이 들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되게 다이내믹한 어떤 걸 듣고 싶더라고요. 점점 빨라지는. 극적이고. 네네. 네. 근데 비발디의 그 좀 오래된 버전들을 들으면 이상 현대로 올수록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파비오 비온디. 파비오 비온디의 연주가 정말 좋았고요. 네. 정말 좋아서 그걸 들으면 그 전에 있었던 흥분이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특히 3악장 들을 때 거의 폭풍을 뚫고 달려가는 기분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막스 리히터의 비발디 리컴포스트를 그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네,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분이 약간 명상 음악처럼 하시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서정적이고 막 그 중간중간에 사랑 가슴을 정말 이렇게 쥐어뜯는 듯한 그런 식으로 편곡을 하신 부분들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 지금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여기에 사인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이 댓글에 본인들도 다 여기다 사인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네. 진호존이라고 하는군요. 네. 네, 진호존에는 이제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작가님이 좀 귀찮아지시겠어요? 아닙니다. 저의 영광이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또 있어요. 네네. 진호님은 궁금한 게 많아서 정말 좋습니다. 네, 아마 오늘 못 끝낼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네, 사실 그림책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제 책이 여기 없는데 제 책에 막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질문도 써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군요. 네. 일단 그림책은 글이 없는 게 보통이죠. 글이 없다기보다 거의 없어 보이죠. 네. 그러니까 글이 없어 보이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동화책하고 그림책 구분할 때, 네. 그러니까 동화책은 그림이 없어도 되는 책. 그림이 없어도 되는 책.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책이 그것이 동화책. 네. 그림책은 그림이 다 하는 책이라고 하면 글 작가분들이 뭐라 하실라나? 그림의 힘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밀고 가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어떤 그림책들은 글이 많은 것들도 있고, 많지만 뭐 일반 동화나 소설만큼 많지는 않고요. 되게 굉장히 축약적으로 뭐 한 페이지에 4-5줄 정도 있거나 더 적거나 그렇고요. 근데 저는 사실 글 없는 그림책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이 없이 그림의 논리만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사실 이 책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네트 형식으로 글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책이나 글이 없겠구나 했는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소네트가 들어가 있어요. 서정시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글로 시작을 해서 감정이입을 이렇게 조금 수월하게 해주게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저도 이제 연주를 할 때, 물론 클래식 연주자들은 대부분 연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 개인 단독 연주를 했을 때, 까를로스 가르델이라는 사람의 곡을 연주할 때, 그분의 가사말을 먼저 낭독을 하고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시를 먼저 듣고 나니까 더 음악에 푹 빠져서 감상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 소네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책에서? 사실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답이 벌써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비발디의 악보에 그 악장마다 계절별로 소네트가 이미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말투가 이제 문어체적이고 고답적이고, 뭐 목동들이 뭐 폭풍이 몰려오니 뭐 두려워 울부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이의 말투로 아이가 마치 일기 쓴 것처럼 이제 그 말투만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음악이란 거는 뭐 말 없는 예술이고 그렇죠? 그림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앞에서 그렇게 딱 잡아주면 그 정서를 가지고 읽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사실 넣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그림책을 물론 양이 방대하긴 하지만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책을 빨리 읽는 편인데 좀 오래 걸리고 이 그림 하나하나를 파악하는데 막 이렇게 시간을 쏟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그림책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쉽게 감상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작가님 뵈면은 꼭 여쭤봐야지 했었거든요. 혹시 이 그림책을 가장 잘 감상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진호님이 이 책을 되게 오랫동안 읽었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사실 그림책을 굉장히 빨리 보거든요. 이렇게 보고. 물론 보고 또 보고 하는 책이지만, 그 그림책을 많이 읽으면 독서력이 확 올라가죠. 이게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서. 근데 이렇게 오래 시간을 들여서 읽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림책은 사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마치 그림책을 한번 통과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분석하려고 한다거나, 막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지라고 하면서,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특히 이제 이번 제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여름을 느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감을 열어두고 그냥 쭉 한번 훑어서 닫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이 남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네. 마음속에 무엇이 남는지. 저의 이제 팬분들도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클래식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냐. 그리고 항상 보면 제 공연 하기 전에 예습들을 그렇게 해오세요. 아, 네. 그러니까 작곡가에 대해서 예습을 해오시고 재밌네요. 뭐 분석까지 해오시고 어떤 음반이 좋은지까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오시면 느낄 수 있고 그러면 된다고 네. 했는데 역시 그림책도 이제 그렇게 쉽게 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작자 그리고 연주자 이거를 밖으로 보여서 이렇게 소통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느낀 것을 소통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뭐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거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거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그 순간을 즐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섬세하게 네. 이 책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작가님이 이제 뭔가 이렇게 그림 기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이 그림책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구성의 특징이 악장별로 네. 마치 비발디의 여름처럼 1악장, 2악장, 3악장 나눠져 있는데 1악장부터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1악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종이를 콜라주한 기법 그리고 크레용을 사용한 이런 기법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크레용만 사용한 거였으면 입체감이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1차원적인 거를 같이 넣으니까 조금 더 현대미술 같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저는 그런 느낌 받았는데 이게 특별히 1악장에 이렇게 콜라주를 선택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되게 기법은 사실 뭐 그림책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곤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1악장, 2악장, 3악장으로 나눈다면 1악장에서는 정말 한여름에 아이들의 즐거운 물놀이, 신나던 그 어떤 순간을 담고 싶었고 2악장에서는 좀 더 물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놀이, 그러니까 시각적인 유희, 그러니까 파란색과 검은색의 어떤 뭐 시각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자 했고 마지막 3악장은 좀 폭풍을 묘사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크게 마음을 먹고 죄송한데 제가 시작을 했어요.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너무 훅 지나가셨는데 네. 아 되게 궁금한 점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점인데 빨리 하셔야지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네. 이게 음악을 듣고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그리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촉발됐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악에서 촉발된 반응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여름 1악장 여러분들이 비발디 여름 1악장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나지 않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그러니까 음악은 되게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데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서스펜스 같은 나중에 뭔가 호러물이 나오나? 네. 궁금했어요. 그 진지한 음악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이 나왔는지. 네. 저는 전혀 진지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전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중간에 갑자기 빨라질 때 이제 이 아이가 공격하면서 이제 물풍선을 들고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다시 느려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나름 저는 아이가 이제 호스를 들고 이렇게 막 빙빙 돌린다거나 하는 그런 액션으로 그냥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전반적인 정서는 이제 굉장히 점점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랄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아이들의 어떤 놀이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에게 그런 이미지가 그냥 촉발된 거죠. 정말 촉발된 이미지가 저랑 너무 다르네요.
저는 비발디 1악장 딱 생각하면은 네. 너무 막 꿉꿉한 날씨에 아, 그래요? 다 지쳐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되게 너무 재밌다 했었어요. 네, 이런 네, 네. 해맑은 아이들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하늘이 약간 먹구름이 살짝 끼면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색종이가 워낙에 색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구점 가면 언제든지 사실 수 있는. 근데 그 색종이가 사실 인쇄해서 구현이 안 됐지만 뒤에 그림이 보이실까 모르지만 거의 형광색에 가까운 색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런 거는 무슨 색과 무슨 색을 물감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색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색을 부어서 만든 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더 순수하고 이렇게 쨍하고 되게 예쁜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이 아이를 뭐 구도를 이렇게 잡아야겠다 저렇게 잡아야겠다 제가 막 완벽하게 짜놓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색종이를 오려서 이렇게 던져놓고 거기에 놓인 상태를 보면서 되게 즉흥적으로 그린 면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색종이는 제가 이렇게 잘 오린다고 제 마음대로 잘 안 오려지고 저는 특히나 그런 걸 참 못해서 저도 사실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어긋나잖아요. 이 선에 잘 안 맞더라고요. 네네. 색종이가. 예리하시군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박한 약간. 예상과 어긋나게 나는 이렇게 오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버리고 그래서 그걸 붙여서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위에 크레용을 올리면 종이가 단차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밀리면서 또 맞아요.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그 우연적인 효과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연적인 효과.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서스펜스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댓글 중에 칸조님께서 이수지 작가님 작품에는 미묘한 서스펜스가 있다는데 라는 댓글 남기셨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구나. 혹시 두 분이 아시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거는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네. 분명히 몰랐습니다. 시골에서 지내셨다고 하고 되게 네. 네. 그리고 2악장으로 넘어가면 네. 또 되게 다른 기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이 좀 더 많아졌다고 할까요? 점도 조금 더 많아지고 특히나 음악을 하는 저로서는 좀 반가운 악보 그림들도 많고 이런데 선 하면은 또 작가님의 책도 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굉장히 선 하나로 다양한 느낌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악장에는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이렇게 선이나 점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는지. 그쵸. 그림의 되게 기본적인 요소기도 하면서 사실 네. 지금 방금 보신 그림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색깔이 있던 애들이 색깔이 싹 빠졌지만 네.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연결이 되잖아요. 얘네가 아까 걔네라는 게. 그러면 이제 얘네는 거기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 얘네는 물놀이에 어떤 기승전결 드라마를 이제 꾸밀 필요가 없고 이제 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저도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로운 선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보의 오선과 어우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스티커도 한번 붙여보고 그러니까 저도 노는 거예요. 이 그냥. 점들이 스티커인가요, 이거? 네네네. 스티커가 정말 작은 것부터 정말 큰 것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거든요. 문방구에 가면 그 사무용품들이 사실 재밌는 게 되게 많아서 네, 그렇게 또 가지고 놀 수 있더라고요. 사무용품을 사용하셨군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네. 주로 그렇게 단순한 어떤 음악의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선이나 또 이렇게 음표도 될 수 있고 강약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점과 그다음에 뭐 또 스프레이도 뿌려보고 이런 거는 이제 실 그림인데 시계구나, 이게. 저도 어렸을 때 해보고 처음 해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실 물감에 적셔서 종이 2개 사이에다 넣고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색종이도 그랬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게 그대로 나오는 그림보다는 네. 뭔가 저도 예상치 못한 어떤 것이 뜻밖의, 나와서 네. 네. 거기에서 더 변형시켜서 뭔가 하나 더 더해보고 빼보고 그런 거를 이런 거는 되게 뭔가 좋아해요. 스프레이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맞나요? 예. 이것도 스프레이를
저희 그 작업실 위에가 옥상인데,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가서 막 스프레이 뿌리고 막 던지고 뿌리고 막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제가 놀았던 흔적들이 이 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 또한 서스펜스 같은 게 사실 이 악장은 더 우울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악장은 저도 약간 우울해서 네. 얘를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네. 그 이 악장에 천둥 소리가 4번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천둥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둥은 이제 다 구름이 그래서 네 번 나오는 걸로 설정을 했어요. 아, 이 구름. 네. 이게 천둥을 표현하신 네. 거라고. 그래서 구름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 4번째는 구름 말고 얘가 강아지인가요? 이렇게 털면서 다가다가다가다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되게 우울한 음악을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셨네요. 아, 네. 그렇게 이 악장이 흘러가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정말 예쁜 이 무지개 그림. 이건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크레용인가, 이건? 네, 이거는 물에 녹는 크레용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붓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주면 녹으면서 적당히 텍스처도 남고 그러면서 스며들고 하는 그리고 되게 여러 이렇게 효과가 동시에 이렇게 드로잉으로 이렇게 네. 아기와 이렇게 뛰어오는 강아지까지 표현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네. 작가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고 했던 네네. 사막장은 또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됐습니다. 네. 네. 사막장은 사막장은 좀 동의를 해요, 제가. 네. 제 생각과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실 진실을 말하자면 네. 예, 원래는 여름 사막장만 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하면서 사실은 사막장으로 가기 위한 핑계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격정적이고 네. 폭풍과 몰아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계속 웃고 있어요. 네. 네. 아이들은 뭐 비가 와도 재밌고 해가 나도 재밌고 사실 이거는 제가 그때 이 하늘을 그리기 위해서 썼던 종이 그 파레트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물감이 이렇게 엉겨 있고 제가 붓으로 이렇게 푼 자국들이 네네네. 있어요. 이게 파레트구나. 네.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냥 건진 거죠. 네. 별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종이 팔레트를 봤는데 네. 제가 그린 그림보다 더 느낌이 좋은 느낌이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캔 받고 이 위에 뭘 얹으면 좋을까를 생각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얹은 거죠. 네. 그럼 이 사막장에서 가장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셨나요?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그래서 1악장, 2악장은 어쨌든 아이들이 끌고 가는 이야기인데 네. 그럼 3악장도 그래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네. 주인공이 꼭 아이들이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산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비 속에서 놀다가 바람이 휙 불어와서 우산을 놓치고 막 보여주고 싶으시죠. 우산을 놓치고 그래서 그 우산이 이제 계속 오케스트라하고 교차 편집이 되면서 얘는 얘 갈 길을 가서 하늘에서 막 구름을 뚫고 다니고 막 저 맞아요. 먼 곳까지 갔다가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놓치고 그래서 막 격렬한 이 연필선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점점 이제 멀어지는구나. 물감은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수채화로 그리다가 이제 아크릴로 그리면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스티커처럼 붙여있는 네. 뭔지 알죠? 주인공이죠, 주인공. 그러니까 얘가 우산이었군요. 네네, 우산입니다. 그래서 우산인 것만 알아차리면 되기 때문에 우산에 대한 묘사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떡 붙여놓으면 안 돼서 이렇게 네네. 투박하게. 그렇죠. 근데 이 표현도 처음에 이렇게 수채화로 돼 있다가 네. 나중에는 이거 스티커인가요? 아니요, 그렸어요. 그리신 거예요? 네. 나중에 그 그림 위에서 컴퓨터로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구름 속을 헤치고 다니는 거죠, 얘가.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서 다시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당으로 내려와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거 뭔가 붙은 줄 알고. 네, 뭐 붙어 있는 것 같죠. 우산이었구나.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치고 우산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이 우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책을 사서. 또 그런 네네네. 네. 너무 다 보여드린다 지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치 그러니까 영국 무대에서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막 광활한 풍경이 나타나도 실은 제한된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액자처럼 그 그렇죠. 안에서. 네. 결국은 이 우산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무대로 떨어지고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인 거죠. 네. 너무 감동적이다. 네. 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지 벌써 시간이 지금 절반이 넘게 지났다고 앞에서 막, 그러시는데, 연주와 함께하는 그림책 여름이 온다. 그냥 이야기만 하면 아쉬워서 제가 사실 첼로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특별히 그림과 함께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암울한 부분을 들어볼까요? 이 학점. 제일 우울한. 그런 아이들은 해맑게 울고 있는. 네. 그러면은 제가 암울한 이 악장을 제대로 암울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둥 소리인가요? 네. 딴따가다가다가다가다 이게 4번이 나와요. 그걸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가장 즐겁게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음악처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 몸을 통과시키잖아요. 무슨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그림책이니까 눈으로 듣고 또 귀로 보고 또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종이의 질감을 느끼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림책을 이렇게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는 지금 그 QR코드가 들어있어서 음악을 재생하면서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음악과 맞춰서 이렇게 시퀀스대로 보셔도 좋고 그러지 않아도 사실 그림책은 그림책으로서 완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책을 처음 봤던 어떤 독자가 말해주기를 음악이 없는데 음악이 들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하고 음악이 들리는 이 그림책을 잘 눈으로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현악 앙상블이 하는 연주라서 그렇죠. 원래는 네. 어떠셨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너무 쳐다보고 여쭤봤나요? 네. 아니요, 저 지금 제가 여름이 온다 그림책을 한 보람을 아, 정말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특별한 갤러리에서 연주도 해보고, 게다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작가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연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작가님도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에 그 천둥 소리가 너무 강력하게 다가와서 예, 정말 가슴 깊이 박힌 것 같고요. 저희 그림책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장르와 이렇게 만나서 또 정말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저 너무 좋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작가님 가시기 전에 꼭 저하고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저의 연주 앨범을 듣고 네. 네, 꼭 작품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서 다시 만날까요? 네, 네, 그렇게 지금 다 녹음되고 네,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네. 하죠. 네. 네, 여러분 책광 라이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더운 여름밤에 음악과 그림 덕분에 시원하고 또 특별하게 보낸 것 같은데요.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